태국에서 황제처럼 살 줄 알았는데 60세 전직 교사, 생활고에 한국서 다시 강의 나선 사연. 여러분은 혹시 은퇴 후를 어떻게 상상해 보셨나요? 요즘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말이 흔히 들리지만 막상 현실은 계획처럼 쉽지가 않아요. 주변을 보면 은퇴 직전에 연금도 나오고 어느 정도 저축도 했으니 이 정도면 편안하겠지 생각하지만 막상 막이 오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죠. 특히나 해외에서 느긋하게 살고 싶어 꿈을 꾸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오늘은 60세에 명예퇴직한 한 전직 교사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삶의 현실과 대비책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 역시 은퇴하면 해외에서 자유롭게 살겠다는 로망이 있어서 이분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럼 한번 들어보실래요? 1. 태국에서의 황제 은퇴 라이프를 꿈꾸다. 사연의 주인공인 김 선생님 가명은 60세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교직 생활을 하면 안정적이라고들 하죠. 방학 때 쉴 수 있고 연금이 나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그래서 김 선생님은 오랜 기간 동안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오셨어요. 그러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주위에서 태국에서 살면 물가가 싸서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여유 있게 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대요. 이 말이 너무 솔깃했던 거죠. 한 번쯤은 아이들도 다 키웠고 나도 새롭고 여유로운 환경에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으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그래, 자식들도 다 컸으니 60 이후의 삶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자. 이 마음으로 태국행을 택하신 거예요. 처음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한 달 월세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싸고 일단 음식값이 저렴해서 역시 이래서 다들 태국 하는구나 하고 무릎을 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따뜻하고 휴양지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매일매일이 여행하는 기분이었다고요. 페이스북이나 카톡 프로필에는 오늘도 망고 주스 한 잔에 일몰 감상 중 같은 글을 올리며 주변 지인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1년 만에 닥친 생활고 왜? 하지만 황제처럼 살 줄 알았던 인생은 딱 1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대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던 것이죠. 처음에는 지출을 줄이려고 작은 규모의 방에서 시작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 그래도 은퇴했는데 좀 더 좋은 데로 옮겨야지 하면서 점차 생활 수준을 높였던 거예요. 또 태국이 물가가 싸다고는 하지만 서울보다 싼 것만 보고 들어간 거지 실제로 외국인이 더 잘 사는 지역, 즉 치안이 괜찮고 생활이 편한 곳을 찾으니 월세가 만만치 않았어요. 음식도 매일 현지 음식을 먹기에는 입맛이 안 맞아 한식당이나 외국인 취향 레스토랑을 이용하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하는 순간이 왔고요. 게다가 의료비, 각종 보험, 예기치 못한 일시금 지출이 겹치니까 한 달에 20만 30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한국에서 평생 일했는데 이 정도 쓸 자격은 있지. 라며 초반에는 낙관했다고 해요. 하지만 정년퇴직 후 나오는 연금만으로는 빠듯해졌고 통장에 모아뒀던 목돈도 계속 깎이다 보니 불안감이 커지더랍니다. 결국 태국에서의 우아한 노년 라이프는 1년 만에 끝나버렸어요. 적당히 줄이고 살기에는 이미 생활 패턴이 한국식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낯선 곳에서 외롭고 지치는 감정도 무시 못했죠. 무엇보다 돈이 점점 바닥나면서 생긴 불안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결국 귀국을 결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파트타임 강의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도 다행히 교직 경력이 있으시니 재취업 문턱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또 일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60 이후의 내 삶은 자유로울 거야 라고 믿었는데 막상 현실은 전혀 다르니까요. 3. 은퇴 후 해외 생활 무엇이 문제일까? 직접 겪은 분들이 말하기를 은퇴 후 해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치밀한 재무 계획과 현지 적응 능력이라고 해요. 특히 해외에서 살기로 결심했다면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여기서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지, 의료나 긴급 상황 시 어떻게 대처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막연히 글로벌 시대,
연금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해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이나 일부분만 본 정보를 믿고 떠났다가는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기 쉽습니다. 4. 또 다른 은퇴 후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 사례 3가지. 그럼 김 선생님 외에도 비슷한 사례들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A. 나는 아예 해외 갈 마음은 없으니까 상관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건 해외냐 국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재무 계획이나 인생 이막이 얼마나 치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들이기도 해요. 1. 57세 전직 은행원, 자영업으로 인생 이막 시작했다가 어느 날은 지인이 소개해준 57세 전직 은행원 이야기예요. 이분은 평생 금융 쪽에서 일하셨고 주변에서 은행원이면 돈 많겠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죠. 근데 막상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삶이 막연히 불안했대요. 그래서 과감하게 퇴직과 동시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주변에서는 은행원이 자영업해서 뭘 알아? 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본인은 의욕이 넘쳤죠. 문제는 한 달, 2달 지나면서 매출이 생각보다 현저히 적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받아오던 월급이나 퇴직금 일부를 꾸준히 까먹으면서 가게 임대료와 운영비를 충당해야 했고 결국 문을 닫기 직전까지 가게 됐어요. 그분 말씀은 한마디로 분명 나는 어느 정도 자본도 있고 경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영업은 전혀 다른 세계더라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카페를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소규모 금융 컨설팅 비슷한 일자리를 찾아 다시 직장인처럼 일하고 있어요. 난 그래도 감사한 편이야. 이젠 적어도 매달 정해진 수입이 나오니까. 라며 처음부터 더 신중하게 준비할 걸 후회하셨죠. 이 62세 퇴직 공무원, 연금만 믿었다가 집 한 채 날릴 뻔. 두 번째 사례는 62세에 정년퇴직한 전직 공무원 이야기예요. 퇴직 전에 집 한 채를 마련해 놓으셨다고 해서 노후는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했죠. 매달 나오는 연금도 꽤 있었고요. 근데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한동안 해외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하다 보니 지출이 점점 커졌다고 해요. 결국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한계가 오고 부족분은 카드값 돌려막기로 메꾸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모아둔 돈이 바닥나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대출 이자 정도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연금만으로 이자까지 계속 내다 보니 정말 빠듯해졌고요. 결국 이분도 1년 만에 위기를 느껴서 은퇴 후라 해서 마냥 쉬는 게 능사는 아니구나 깨달았다고 해요. 다행히 원리금 상환이 더 늦기 전에 소규모 주택을 전세로 내놓고 본인은 외곽으로 이사, 거기서 직접 텃밭을 가꾸며 생활비를 아끼는 쪽으로 방식을 바꿨어요. 조금 더 빨리 정신 차렸으면 이렇게까지 치열하진 않았을 텐데라며 허탈함을 토로하셨죠. 3. 58세 전업주부, 취미가 새로운 직업이 된 경우. 조금 긍정적인 사례도 있어요. 58세까지 전업주부로 지내던 A씨인데 남편이 60세를 앞두고 조기 퇴직을 당하는 바람에 가정 경제가 흔들렸다고 해요. 아이들도 아직 완전히 독립한 상태가 아니어서 갑자기 경제활동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이분은 다행히 취미로 즐기던 제빵 실력이 꽤 좋았어요. 주변에서 너 빵 진짜 잘 굽는다. 이거 팔아도 되겠다. 라는 칭찬을 들었고 실제로 소규모 베이킹 클래스를 집에서 열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이 무슨 클래스를 해? 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막상 해보니 자신감이 붙더랍니다. SNS를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고 직접 만든 빵을 판매하면서 점차 입소문을 탔죠. 물론 월 수입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연금이나 남편 퇴직금에서 보태야 하는 생활비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번다고 해요. 역시 사람은 뭘 하나라도 좋아하는 게 있어야 하더라라며 진심으로 행복해 하셨어요. 이 사례는 은퇴 후에도 좋아하는 일 약간의 수익이 결합되면 성공적인 노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5.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은퇴 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지출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직장 다닐 때보다 활동량이 적으니 덜 쓰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여행, 취미, 각종 모임 등 내가 그동안 못해본 것들을 하자는 욕구가 커지면서 소비가 급증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구체적인 재무 계획 세우기, 연금 수령액, 예상 지출, 의료비, 비상금 등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구분해 꼭 필요한 비용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각각 파악해야 해요. 주거 및 생활 환경 미리 조사하기. 해외 이민이나 장기 체류를 꿈꾼다면 최소 3개월 정도는 실제로 살아본 뒤 결정하는 게 좋아요. 국내에서라도 은퇴 후 지역을 옮기고 싶다면 해당 지역의 교통, 의료, 문화시설 등을 꼼꼼히 보시고요. 새로운 일 또는 취미를 찾기. 은퇴 후가 되면 아무리 편히 쉬고 싶어도 계속해서 목표와 소속감이 필요해요. 재취업, 자영업, 취미 강의, 봉사활동 등 자기 성향에 맞는 일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은퇴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식습관, 운동습관, 정기 건강검진은 은퇴 전부터 챙겨둬야 합니다. 6. 결국 내 인생 2막을 설계한다는 마음가짐.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60세에 은퇴한다 해도 남은 세월이 30년 이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 은퇴 후 삶은 단지 쉬는 시간이라기보단 인생 2막에 가깝죠. 김 선생님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미리 준비했으면 태국에서의 생활도 조금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아쉬워하더라고요. 현실은 이미 결정을 내려서 돌아왔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강의를 시작해서 수입을 충당하고 남는 시간에 본인이 좋아하는 교육 관련 봉사나 독서 모임을 하며 살겠다고 해요. 비록 계획했던 해외 황제 라이프는 아니더라도 그분만의 새로운 2막을 준비 중이시니 다행이죠. 7. 마무리하며.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혹은 은퇴를 이미 하셨더라도 누구나 김 선생님 이야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상상한 노후의 낙원과 막상 겪게 되는 실제 은퇴 후 삶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하지만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는 과연 어떤 생활을 원하고 이를 위해 얼마를 써야 하고 그만큼의 수입을 만들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남의 말만 듣고 나도 거기가 좋다더라 하고 덜컥 결정하기보다는 직접 경험해보고 꼼꼼히 따져본 뒤 실행해야 합니다. 이제 은퇴가 멀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재정 상태와 미래 계획을 재점검해보세요. 혹은 이미 은퇴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차근차근 문제점을 찾아보시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꼭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도 내게 맞는 환경을 찾을 수 있고요. 또한 노후엔 쉼이 전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통해 약간이라도 수익과 보람을 함께 찾는 방법이 더 행복한 은퇴 라이프를 만들어줄 거예요. 결국 은퇴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는 비록 실패로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다시 강의실에 선 것처럼 우리도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은퇴 후 인생이 더 멋지고 풍요로워질 거라 믿어요. 그럼 우리 모두 은퇴 후 삶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게 맞는 길을 찾아가 봅시다. 더 이상 꿈만 같은 노후라는 환상에 빠지기보다 냉철하고 지혜롭게 인생 2막을 설계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황제 라이프의 시작일 테니까요.